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버지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는 캐주얼 브랜드 홀리선이라는 브랜드의 대표님 이강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홀리선을 운영하고 있는 이강호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처음에 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얘기 잘 풀어가 볼 수 있도록 영상의 목적은 교양과 그리고 재미도 있어야 되겠고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한테 궁금했던 거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개인적으로 저희가 친하긴 하지만 저도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좀 여쭤보면서 오늘 내용을 좀 담으려고 하거든요. 오늘 영상의 약간 주제는 홀리선이라는 브랜드 워낙 지금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에 설명을 해주고 저희 구독자들은 대부분 알지 않을까. 오늘은 홀리선 대표님 이강호 대표님이 어떻게 이제 홀리선을 하게 계신지, 어떻게 하게 된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홀리선이라는 브랜드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패션 일을 했습니다. 패션 무슨 일이요? 20대 후반에 이제 패션 회사에 첫 입사를 하고 10여 년 패션 업종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패션 업종의 한계를 느끼고 한참 좀 쉬다가 한참 쉬었어요? 네. 한참 쉰 건 아니잖아요. 신고도 있고 여행하면서 논고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준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대부분 사업을 한 번씩 꿈꾸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브랜드라는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게 된 그런 계기나 좀 그때 생각들이 있을까요? 명확한 계획은 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떻게 시작했냐고 좀 생각을 더듬어 보면은 패션 회사를 처음 들어갈 때부터 보통 이제 이력서에 입사후 포부라는 걸 쓰는데 거기에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추후에 이제 뭐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나만의 브랜드를 하고 싶다.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회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었는데 이제 다니면서 현실 파악도 되고 경험하고 새로운 거를 이제 또 이제 보다 보니까 패션 업종이 그냥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다르구나.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디테일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움직이는 것도 다르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는 것들도 각자 다르다 보니까 패션만 좋다고 패션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새로 이제 면접 채용할 때 면접 보면 알 수 있는데 패션이라는 카테고리를 보고 패션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의 대부분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굉장히 치중돼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대표님도 그때가 아마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패션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원래는 홀리선 그 당시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패션 시장은 좀 어땠는지 아니면 뭐 시작했을 때 그런 뭔가 이런 브랜드를 하고 싶었다 초기에는 이런 브랜드였으면 좋겠다 했던 그때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패션 시장은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브랜드를 시작하자고 고민했던 데가 2013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건 나쁜 데 아닌가요? 2013년도가 제가 결혼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쁘지 않았던 거구나. 그래서 나름 또 이제 신혼집을 강남에서도 시작을 했고 그때 제가 다녔던 회사는 네오미오라고 버켄스타, 캐즈 그리고 저희가 모시고 있던 대표님께서는 파타고니아의 이제 제너럴 매니저도 하고 계셨던 분이셨고 그런 회사에 있으면서 패션 시장이 뭐 아주 안 좋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었어요. 첫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은 이제 저희 홀리선의 이제 베이스가 됐던 북남미 여행에서 이제 브랜드의 로고랑 이름이랑 이제 나왔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패션 회사를 그만두고 한 1년 정도 여행을 하다가 다시 이제 복귀해서 들어갔던 회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버켄스탁이랑 캐즈가 있던 그 신발 회사였고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또 다시 이제 새로운 방향을 방을 하기 시작했나요? 네네. 이전 회사를 그만둘 때 이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한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런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패션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뭐 자기 것을 보여주고 싶고 디자인적인 요소에 관련을 많이 하고 사실 회사를 그만뒀던 이유는 그거에 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오히려 뭐 패션 회사에서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더 적고 맞아. 그리고 뭐 포지션 부분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뭐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은 관심 있겠지만은 기획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은 필드 안에서만 관심이 있지 오히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패션을 워낙 좋아했었고 그전에도 패션 회사를 가고 싶었던 이유도 패션을 좋아해서 갔었지만은 패션 회사를 한 7년 정도 다니다 보니 패션과 더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그래서 이제 회사도 그만뒀었고 그래서 다음 회사도 그런 부분들이 또 보이기에 내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내 거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고 네, 사실 뭐 제가 그쵸. 겁도 많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템을 뭘로 정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때 굉장히 잘 됐던 그 패션 그 아이템 중에서도 네. 모자, 해초온이라고 굉장히 채널이 많았었고 스냅백 이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을 때였고 무신사라는 것도 이제 뭐 알고는 있었지만은 모자로만 매출 규모가 꽤 큰 그런 데들이 있었고 패션 매거진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길래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하면 잘 되겠지. 엄청 자신감 있고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겠지 생각을 이거밖에 했는데 못해?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시작하죠. 네, 보통. 했는데 아니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모자를 먼저 시작을 했었죠. 근데 모자를 그때 만들었던 모자 보면은 지금도 퀄리티가 좋아요. 퀄리티가 이 정도 퀄리티면은 진짜 먹어주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진짜 잘 만들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제품을 만들 때 공장이랑 그때는 직접 제가 생산도 했었고 그리고 공장도 이제 찾아다니면서 여러 업체들을 굉장히 만났어요. 그러니까 모자 하나 만드는데도 정말 퀄리티 있는 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좋은 공장을 찾았는데 거기서 그래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만들어줘서 디테일이나 부자재 같은 것도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부자재들을 진짜요? 네 보통 이제 모자에 이런 팁 같은 것들을 네 지금은 다 뭐냐 니켈이나 약간 금속 재질로 쓰고 있는데 그때는 저는 플라스틱 다 네 이렇게 스냅백 많이 봐서 그런가? 수작업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일본 브랜드에서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무리 같은 경우도 네, 직조 라벨 같은 것들로 다 이제 잘 만들었어요. 그때 그래 모자 종류가 어떤 거였어요? 그냥 네, 스냅백 종류였어요. 스냅백이었어요? 스냅백 종류랑 볼캡 종류였었는데 네. 그때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였어요? 처음에 가격이 그래도 한 4만 원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그래서 일단 뭐 시장 가격들을 한번 비교해보고 이 정도는 충분히 팔 수 있겠다. 그냥 딱 봐도 이제 퀄리티가 좋으니까. 넘사벽이니까 내 기준에서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매 채널이다 보니 어디서 판매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패션 회사에 다녔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인맥을 동원해서 들어가려고 해봤지만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션 회사에 있으시다가 이제 나오시는 분들의 고민이 이제 브랜드를 할 때 원래 거래했던 업체들이나 원래 알았던 분들이 이제 연락이 좀 끊긴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왜냐하면 원래 이제 패션 회사에 있을 때는 그 업체랑 거래 관계였다가 나오면서 거래 관계 없이 그냥 뭐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목적성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이제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목적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그 위에 연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 그때는 원래 어디에다 판매하셨어요? 그때는 처음부터 판매했던 곳이 무신사. 아 진짜요? 이런 얘기 처음인데. 아 그래요? 아 무신사에서 판매했구나. 네, 그런 약간 플랫폼 채널에서 처음 시작했었고. 그럼 그렇게 모자 브랜드로 시작해서 몇 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리고 어페럴로 돌아오셨나요? 2015년에 이제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 16년부터 이제 판매를 하다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확 들었어요. 네. 이러면 안 되겠다는 그 포인트가 뭐예요? 더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템도 더 필요하고 너무 시장을 되게 협소하게 시작을 했던 게 아닌가 제가. 그 뭐 잘하는 브랜드들도 있었지만은
사실 그때는 소규모의 브랜드들이 아이템 하나만 잘 터지면은 브랜드가 금방 커질 수 있었던 시대, 때였기는 해요. 이 한 아이템에 집중을 해서 공들여서 키우면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본도 계속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모든 게 이제 떨어지고 보통 사업하고 한 1년, 2년 있다가 있는 이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이템도 좀 늘리고 정말 의류 브랜드 같은 브랜드를 해보자. 그러면서도 또 처음부터 또 시행착오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래서 의류가 나왔던 게 17년도인 거예요, 그러면? 16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다가 사실 그때는 제대로 한다는 의미는 사실 아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브랜드별로 어떤 이제 컨셉들이 되게 확실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트렌드한 것들을 좀 따라가려고 했었다 보니까 약간 컨템포러리한 경향이 더 강했구나. 그런 시행착오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그쵸. 어떻게 계속 풀어가야 되나 그렇죠. 시장 상황이 항상 변하다 보니까 뭐 원하는 거를 계속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매번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성을 찾으려고 했지 않나. 그래서 16년도에 시작하시고 17년도부터 좀 제품 수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17년도 초부터 좀 그 나름대로 이제 뭐 일을 갈았다고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그때 굉장히 신선했다. 맞아. 왜냐하면은 절개 있는 옷도 많이 하고 디테일들도 많이 넣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안 했던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시중에도 안 보였던 것들을 했었고 모델도 일본 인스타그램을 막 서칭해가지고 직접 일본 가서 촬영하고 일본 가서 직접 촬영도 하고 그때 저는 초창기의 모습을 다 봤거든요. 일본 직접 가서 일본 모델 섭외해서 일본 그 모델한테 입혀서 촬영하고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이제 브랜드도 조금 그 일본풍의 느낌이 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향을 충분히 많이 받았죠. 안 받을 수는 없었죠. 확실히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나 뭐 꽃에 대한 부분들이나 되게 신선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를 그래도 거의 이제 10년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이제 뭐 10년 내년이면 이제 내년이면 거의 10년이 되고 제가는 벌써 근접했잖아요. 이제 브랜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보람차거나 가장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시기나 그런 계기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제 브랜드를 하면서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게 가장 지금 보람차지 않나. 예전보다는 나아졌고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지만은 막 엄청 이제 뭐 더 여유가 생겼고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계속 변화하는 것들 때문에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 이제 그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알아줄 때 좀 보상받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굉장히 확실하니까 사랑받는 느낌이 확실히 들 때가 이런 제품들을 좋아해주고 뭐 길을 걷다가 이제 맞아요. 저희 제품을 보면 맞아요. 요즘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감사합니다. 당근 컬러의 목도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오렌지 컬러 머플러가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저도 성수에 갔을 때 이제 이게 사실 성수에 스토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수에 갔는데 이제 어떤 남자 한 2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두 분이 지나가는데 둘 다 홀리선 코트 입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거를 제가 보는데 신화에서도 그렇고 제가 홀리선 브랜드랑 판매를 이제 세일즈를 하고 있어도 그렇고 그걸 보는데 약간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남자 둘이서 똑같은 브랜드 코트 입고 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옷을 진짜 좋아하거나 아니면 서로 모르고 왔는데 그 코트 입고 있었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사실 굉장히 그런데 남자 둘이서 똑같은 브랜드 코트를 입는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저도 홀리선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대중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런 것들에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저도 이제 체험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런 거 보면은 한참을 보게 돼요. 마음이 이제 따뜻해지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좀 궁금했는 게 하면서 이제 어려웠던 점도 있잖아요. 아까 이제 그 보람찬 거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렵다고 좀 얘기는 하셨지만 좀 그래도 이제 한 10년은 안 됐지만 그 기간 동안 하시면서 조금
아 이런 점이 좀 어렵더라라고 하는 것 좀 있을까요? 어려웠던 점도 뭐 지금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은 이제 인류 패션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네. 네.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패션 시장이 많이 축소되고 있어서 네. 그건 우리나라도 같이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항상 그 어려운 점들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계속 네. 그 스텝마다 계속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 후에는 뭐 브랜드를 하고 계실지 네. 아니면 난 앞으로 10년까지 이렇게 이끌어 갈 때 이렇게 이끌어 가고 싶다 이 브랜드를 아니면 뭐 이렇게 이강호 대표님 본인이 10년 동안 이런 삶을 좀 살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비전이나 이렇게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의 홀리선 브랜드를 계속 네. 잘 이끌고 가고 싶은 게 아. 네. 뭐 보통 이제 뭐 향후 뭐 장기 5년 계획, 10년 계획 뭐 이런 걸 짜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홀리선이라는 브랜드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알게 된 것 같긴 하고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아직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정말 막 대중적으로 브랜드를 이제 막 이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기는 해요. 뭐 이런 생각은 브랜드를 시작할 때부터 네. 그리고 저희 브랜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이제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네. 판매 위주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맞아요. 그래서 홀리선을 좋아하는 브랜드적인 이제 방향성을 되게 어떤 약간 호불호를 일부러라도 넣으려고 하는 브랜드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그렇지만 이제 홀리선다운 이런 느낌을 네. 계속 넣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그 시기에 계속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소개하는 거. 공감하고 다가가기를 원하는 거고 오. 그리고 저희 일단 벌써 10년이 됐지만은 사실 10년 동안 저희보다 더 커진 회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네. 뭐 사실 따라가고 싶기도 하고 네.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기도 할 때도 굉장히 많았는데 계속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브랜드를 더 이제 정말 이제 볼륨화 시킨다는 것보다는 좀 오래 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게 뭐 향후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패션 업종에 굉장히 오래 있었고 네. 나름 그래도 패션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브랜드들이 사실 손에 꼽히지 않나. 패션 시장에 지금 홀리선까지 했던 걸로 치면 거의 한 20년 되거나 정말 오랜 기간 패션 업종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패션 업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환경적인 그리고 제가 배웠던 거랑은 사실 다르게 저희 브랜드를 만들고 싶긴 해요. 왜냐면은 또 지금 뭐 저희 주변 브랜드를 이제 워낙 훌륭하고 잘하시는 대표님들이 많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브랜드를 키우는 게 다 목적이었고 그리고 뭐 어떤 유통 채널이나 볼륨화 시키고 어떤 이제 정점에 이제 찍는 게 다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게 뭐 맞는 부분이기도 하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생각하면 맞아요. 어떤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이제 큰 성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가의 방향성이긴 한데 또 패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거에 계속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키우고 싶기도 한데 뭔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더 키우면 조금 더 이제 브랜드를 풀어가기 쉽겠다. 뭔가 이제 자본력이 있으면은 좀 편하게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서도 패션이라는 게 뭐 비즈니스랑 결합을 해가지고 뭔가 계속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세일즈 위주로 뭔가를 가려다 보면은 방향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기존에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하셨던 것처럼 숫자 보고 맞아요. 숫자가 옷을 만드는 일이 기준이 되다 보면 어떻게 숫자가 잘 나올 수 있는 옷을 만들 수밖에 없죠. 사실 이제 중견기업 이상급들은 다 그렇잖아요. MD가 숫자를 보고 그 숫자에 맞춰서 디자이너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들었을 때 품평이 하면 팔린다 안 팔린다 이쁘다 안 이쁘다다 보다는 팔린다 안 팔린다로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도 오래 다녀보셨고 해서 그런 고민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도 판매가 돼야 이런 브랜드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저만의 욕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대표님은 정말 더 볼륨화 시켜가지고 정말 뭐 100억 아니면 뭐 1000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겠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의 좀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오래가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저만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뭐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뭔가 방향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브랜드들도 사실 그들의 목표가 뭐 몇 억 한다 이런 거는 제가 만나는 디자이너 브랜드는 잘 없거든요. 자기 이런 거 계속 하고 싶고 옷 관련된 일, 패션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싶다. 그리고 접근하는 게 많은데 조금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비즈니스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이고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캐주얼웨어 브랜드 홀리선 대표님 이강호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강호 대표님께서 뭐 앞으로 이때까지 브랜드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운영하시면서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을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다음에 또 모셔서 저희가 또 패션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희 둘이 같이 이번에 유럽 출장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피렌체 이게 뭐지? 이탈리아 피렌체 갔다가 파리까지 갔다가 그렇게 갈 때 제가 이제 브이로그 영상을 찍을 때 계속 출연하실 거예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계속 등장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계속 등장하실 겁니다. 좀 더 친근하게 나아갈 수 네, 있도록. 친근하게. 네. 오늘의 네. 영상에서는 약간 좀 제가 갑자기 일하시다 갑자기 제가 모셔가지고 지금 좀 많이 적장에 당한 부분도 좀 있으시긴 하세요, 맞죠? 네. 네, 좀 당하시긴 하는데 있습니다. 이제 인사하고 저희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 요즘 좋아요, 구독이 좀 필요합니다. 대표님께서 좋아요, 구독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하버지. 하버지. 네. 네. 하버지 채널. 네. 네. 저도 다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로. 좋은 컨텐츠를 보여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